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광주과학기술원이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어서 광주과학기술원이 수시 입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26학년도에 굵직굵직한 변화가 생겼고 전형이 색채나 방식이 바뀐 부분도 많습니다. 이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이화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화여자대학교 수시에서 메인 전형들인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전형,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전형은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넘어오며 일괄합산 전형에서 단계형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아예 일괄합산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성격을 아예 달리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기존에는 서류형 전형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신설하여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으로 분리 운영합니다. 또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및 논술 전형에서 인문계열 및 국제학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정되었으며 방금 말씀해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이 상세 탭에서 최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탭을 통해 다루지는 않겠지만 202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전형계획상에 생긴 변화를 더 짚어보자면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 및 학생부종합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나 대학 어디가 측에서 해당 전형들이 입결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2024학년도나 2025학년도나 해당 전형들이 경쟁률이 6대1에서 8대1 사이로 기회균등 전형 치고는 어느 정도 지원 인원이 많았던지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야만 괜찮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서의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졌으니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으로서 서류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고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비교과 그리고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기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의 전형 방법은 단계형 실기 전형에서 일괄합산 전형으로 전환되었고 2026학년도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전형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수시 전형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간호대학도 다군에서 선발하는 등 이것저것 변화 사항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쌤께서 추후 정시 분석 콘텐츠를 통해 언급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202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전형 인원이 변화는 기존의 학생부교과 고교추천 전형과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그리고 실기실적 어학 특기자 전형 및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의 인원을 차출하여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신설하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실기실적 예체능 서류 전형의 인원이 확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 수시 정시 인원을 합산했을 때 변화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또한 예체능 계열은 메이저 리서치에서 주로 다루는 계열이 아닌 만큼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세부적인 전형별 모집인원 이동 양상을 보시면 일단 폐지된 실기실적 어학 특기자 전형 및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모두 고스란히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흡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학생부종합 서류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전형 방법만 보면 공인 어학 성적을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는 점,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에서 5배수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2단계 면접 비율은 동일합니다. 즉 이후에 말씀해드리겠지만 어문계열 및 국제학부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유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당시에는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이 폐지되어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통합되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과를 제외하고는 다시 학생부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부활했기 때문에 실기실적 과학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던 성격이 지원군 역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수시 더 넓게 보면 정시 주요 전형이 모집 단위별 증감을 비교했을 때 결국 총 모집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사항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 속 변화 사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팀장이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주요 전형 구성을 비교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4차례가량이 검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혹시나 오류가 있을 시에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 사이에서 다른 부분이니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첫 번째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전형은 교과는 면접, 종합은 서류의 최저로 양분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통 교과는 내신 최저, 종합은 최저 없는 서류나 면접으로 구성되는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다소 독특한 지원군, 합격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신설하여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형 전형이라는 선택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을 때 전공과 대학에 대한 열의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물론 전통과 역사가 긴 명망 있는 상위권 대학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최근 여자대학교보다는 남녀공학 종합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대학별 인재 유치가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장점은 대학 측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죠.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26학년도에 들어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성균인대 전형을 신설하기도 하였으니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도 서서히 면접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상위권이든 중상위권이든 전반적 대입에 있어 면접형 전형은 늘어날 것이라 보이며, 혹 면접형 전형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까지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양분해 운영하더라도 면접형 전형에서는 해당 전공 및 해당 대학에 대해 얼마나 진학 의지와 역량이 뚜렷한 학생인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식으로 면접이 흘러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전까지는, 즉 2025학년도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형 전형만 존재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없는데 역전이 여지가 없다는 막막함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편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만큼 서류가 출중하기는 하나 인문계열 3합6, 자연계열 2합5의 수학 필수라는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대학으로 지원 카드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도 이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타 대학과 다른 형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방법을 고수해왔으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요소를 없애고 면접형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을 신설하며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풀을 늘리고 이 학생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정예 인재를 선별해 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면접고사나 노출고사처럼 학생들이 대학에 실제로 방문하는 전형은 학교 측에서 자원도 많이 투입해야 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교과 100%, 서류 100% 전형이 대학에게도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릅쓰고 면접형 전형을 신설했다는 것은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면접을 실시하는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었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전형에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과거 영재고 학생들의 경우 학교 커리큘럼이 수능을 대비하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고 비교과도 출중해서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수시 전형으로 대입을 끝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굳이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올해부터는 지원 카드로 고려하는 학생들이 절대적인 수가 늘어날 것이라 보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을 준비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비교과가 짱짱한 학생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수시 전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유입 역시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 기존의 실기실적 어학 특기자 전형 및 실기실적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했을 인원이 고스란히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넘어올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인기과라고 해서 면접을 모두 보는 것도 아니고 비인기과라고 또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에 인원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결과와 영향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만 선발하던 모집 단위이자 최근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예과의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었고, 약학부 미래산업약학 전공의 경우 원래 인문계열에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을 실시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자연계열로 전환하여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잘 비교해 보시면 물론 국제학부처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메인이 되는 모집 단위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 선발 인원을 보면 경제학과 3명, 컴퓨터공학과 3명 등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 전공의 경우 앞서 말씀해드렸듯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 의해 서류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면접으로 뒤엎겠다는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 지원하실 것이 아니라 선발 규모를 보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서류 평가 시 학업 역량 30%, 학교 활동의 우수성 40%, 발전 가능성 30%의 비율로 평가를 하였는데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1단계 서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를지, 2단계 면접 평가 기준은 어떠할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의 신설로 인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서류 평가 기준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확정 수시 모집 요강 및 학생부 위주 전형 안내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전형 방법이 변화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입시에서 몇 남지 않은 전형인 교과 면접 전형 중 대표격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손꼽히곤 했습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교과 80%에 면접 2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괄 합산 전형을 유지하다 2025학년도에는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단계형 전형으로 전환되었다가 2026학년도에는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격을 완전히 전환해버렸습니다. 면접도 버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추가하여 다른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면접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일괄 합산 전형일 때든 단계형 전형일 때든 항상 강조해 오곤 했고 실제로 틈새를 노려 합격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진행 학생들도 꽤 많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내신이 결정하는 전형이야 라는 의식이 팽배하였고 결과 역시 그러한 측면이 있기도 했는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속사정은 이 팀장이 콘텐츠의 초입에 링크를 첨부한 202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과 100% 전형이 아니라 교과 면접 전형을 실시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학생들이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고 더군다나 면접에 의해 부담을 느껴 이탈하는 수험생들도 생겨나는 단점이 보이자 2026학년도에는 아예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등급합 조건 이하보로 보통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비해 엄청나게 평이한 편입니다. 입결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입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둘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입결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이처럼 쉬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기존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안전카드를 쓰고는 싶었으나 면접 때문에 안전카드를 위해 면접까지 준비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는 편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입결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은 수능은 정말 자신이 없지만 내신은 철저히 관리를 해두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위주로 지원하고자 했던 여학생들이 지원을 포기하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탈락할 수 있다는 점, 교과 100%의 부담 없는 전형 방식에 의해 안전카드로든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카드든 편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 등록은 다른 학교로 해서 이탈해버리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문계열 및 국제학부에 대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및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문계열은 국수영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국어 필수 포함, 국제학부는 국수영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국어 필수 포함 영어 2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논술 전형에서 이해과 자연계열 신입생을 새로이 모집한다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공통으로는 3합 6에서 2합5로 등급합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국어 필수 포함 조건이 붙었습니다. 등급합 조건은 완화된 것이 맞고 국어 필수 포함 조건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 국어보다는 수학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수형 등급이 4, 1, 2 이런 식으로 국어보다 수학에 강한 학생들이라면 국어 성적 관리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국제학부의 경우 똑같이 등급합 조건 완화에 국어 필수 포함 조건에 더해서 영어는 반드시 2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학 능력 및 국제 능력은 탁월하지만 유독 수능 영어에 취약하다면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대개 국제학부에 지원할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만족을 하기에 무리가 많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수능이라는 장벽을 낮추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그 자체의
학생들이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은 선호도가 높기도 해서 준수한 서류를 가진 학생들이 잘 모여들었고 그중 만만하지는 않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만족하여 서류와 수능 역량이 모두 검증된 학생들을 선발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메디컬 광풍에 의해 N수생들도 대거 유입되고 수능에서 어떤 등급을 맞을지 변동성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메디컬도 아닌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 3합 6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비교과가 출중해도 떨어지곤 했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문계열 및 국제학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허들을 낮추면서 비교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유입시키고 또 선발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중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는 하겠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든 특목 자율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오기 용이하게 바뀌어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이화여자대학교의 수시 전형이 교과의 면접을 학종의 최저를처럼 항상 독특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었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다른 대학의 수시 전형 양상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의 경우 전형 신설 취지를 파악하여 전공적 합성, 이화여자대학교 진학 당위성 및 열정을 철저히 어필하시고 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은 모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입이 수월해졌다는 점 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보통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병행 지원에 대해 함께 언급하곤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병행 지원 역시 전형 방법상으로는 이전보다 할만할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지원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주 지원 전략으로 삼은 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상향으로 써보고 싶은 경우는 있어도 이화여자대학교가 적정 지원 정도인데 숙명여자대학교까지 고려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보다 2026학년도에 절대적으로 변화사항이 적은 숙명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 계획을 분석할 때 해당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 계획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은 오늘 콘텐츠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